많은 선비님들께서 여인의 콩알을 손으로 사랑해 주실 때 콩알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왔다 갔다 마찰을 하곤 하시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손가락 중심이 콩알을 벗어났다가 들어왔다가 반복되며 이 될 것이옵니다. 물론 콩알은 감각세포가 많이 모여있기에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오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옵니다. 여인들의 가장 효율적인 콩알 자극법은 바로 정도면 되옵니다.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춘향이의 은밀기방의 안주인 춘향이옵니다. 소녀에게 남동생이 있사온데 늦둥이라 그런지 이제 몽정을 시작했사옵니다. 그러하온데 어느 날 방에서 혼자 손으로 용두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한편으론 놀라우면서도 늦둥이가 이렇게 커가는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하였사옵니다. 근데 문득 사내들은 용두질을 자주 하는데 여인들의 수음행위는 어떨지 선비님들께서 궁금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사옵니다. 사내들이 용두질을 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는 함께하는 분이 얼마나 고운지, 마음은 얼마나 큰지, 가락을 얼마나 감정을 담아 진정성 있게 부르는지, 직업은 한의사, 포졸 등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겠사옵니까? 하오나 여인들은 수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킬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사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내아이가 용두질을 하다 들킨다면 등짝 한 대 맞고 끝나던가 집안 분위기에 따라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하며 오히려 격려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자아이가 수음을 하다 가족에게 발각되면 비구니가 될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유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선에서는 여인들이 수음은 사내들의 용두질보다 더 죄악시 여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하옵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사온데 이런 건 다 제쳐두고 소녀가 진정 원하는 건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는 선비님들께서 모두 행복한 연애 문화를 누렸으면 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소녀가 여인의 수음 행위가 얼마나 좋은 건지 솔직하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이유인즉슨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음 행위를 하는 것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선비님들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이옵니다. 자, 그래서 소녀가 오늘 선비님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인은 수음을 일주일에 몇 번을 즐기는지, 연인이 있어도 하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도구는 사용하는지,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 등등 여인들의 수음에 관한 모든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부분에 알려드릴 정보는 소녀의 생각에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유익한 부분이온데 바로 여인들이 오로지 빠르게 절정에 도달할 목적으로 수음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그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릴 것이옵니다. 이걸 선비님들께서 이해하시게 되신다면 실제 합방에서도 충분히 실전 적용이 가능하시오니 선비님들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도 꼭 습득하시길 바라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관청, 한의원, 저작거리, 사원부, 군까지 연줄이 있는 소녀가 아니면 평생 알 수 없을 소녀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고급 정보이옵니다. 이러한 은밀하지만 너무 궁금한 지식들은 어디 다른 데선 듣지 못하시오니 다음에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 값으로 구독 한 냥과 좋아요 2냥을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소녀 이야기 시작하겠사옵니다. 혹시 선비님들께서는 연인에게 수음에 관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사옵니까? 만약 해보셨다면 어떤 질문들을 하시옵니까? 소녀가 감히 예상해본다면 아마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무언가를 보면서 하는지, 오이 같은 걸 넣기도 하는지, 내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 같사옵니다. 선비님들의 이러한 궁금증들은 소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옵소서. 먼저 여인들도 수음을 할까? 일주일에 몇 번 시도할까의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소녀의 정말 친한 벗이 여럿이 싸운데 이런 쪽으로 솔직한 벗들 5명에게 물어보았사옵니다. 이 벗들은 모두 연인이 있고 연인과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음양합리를 가지는 벗들이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수음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명은 연인이 없을 땐 2에서 3일에 한 번씩 하다가 연인이 생기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즐긴다고 하였고, 1명은 연인이 생기기 전에 한 달에 2번, 아주 가끔 하다가 연인이 생긴 이후론 몇 달에 한 번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유독 욕구가 강한 나머지 1명은 일주일에 6번을 한다고 이야기하여, 그럼 연인을 만나지 않는 날 모두 수음을 하는 것이오? 라고 물었더니 글쎄, 그게 아니라 연인과 만나지 않는 날은 5일 동안 매일 즐기고, 연인과 음양한 일을 한 날에도 저녁에 따로 또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소녀의 벗들의 경험이 다양한 여인들의 평균이 될 순 없겠사오니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리견에 있는 소녀의 정보통에 따르면 그곳에서 나름 유명한 어른 장난감 회사인 우머나이저라는 장인의 이야기로는 조선 여인은 평균 6에서 7일에 한 번, 그러니까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음을 한다고 하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인은 과연 무엇을 보며 수음을 할지이옵니다. 여인들도 사내와 크게 다르지 않사옵니다. 어른용 소설, 서책, 사파 등 같사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사옵니다. 사내가 용두질을 할 때 서책과 사파 등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인의 용모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직업 즉 시각적 자극이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여인은 사내와 다르옵니다. 똑같이 서책과 사파 등을 구해서 수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인들의 외모는 모두 출중한데 사내들은 외모보다는 몸이 좋거나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여인이 더 많이 중점적으로 나올 뿐 사내가 잘 나오질 않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음을 할 때 사내를 보면서가 아닌 여인에게 자신을 대입해서 수음을 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하오나 서책이나 사파 등의 사내들은 여인들에게 불친절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인들은 애정이 가득 담긴 방식의 서책을 원하는데 그러한 자료는 별로 없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서책이나 사파들의 자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연애소설이나 연애극을 보며 수음을 하는 여인이 은근 많사옵니다. 이런 자료들의 공통점은 한 명의 평범한 여인을 갖기 위해 근사한 왕자님들 여럿이 서로 노력하다가 결국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옵니다. 사내들 입장에선 어째서 소설과 극으로 용두질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것이오나, 여인들은 이런 연애작품들 속 감정선이 최고로 고조되는 장면에서 본인이 사랑받는다는 큰 대리만족과 함께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선을 유지한 채 수음을 하는 여인들이 꽤나 많사옵니다. 선비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사오나, 여인들은 사내들과 달리 시각적 요소보다는 선비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지 그 분위기에 따라 흥분을 하는 것이옵니다. 이렇듯 사내와 여인은 큰 차이가 있사옵니다. 여인들이 수음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바로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외로운 여인들이 막 애호박, 오이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달랠 거라고 생각하시는 선비님들께서 종종 있으시온데, 꽃잎 안쪽이 얼마나 예민한 부위인데 그런 걸 넣겠사옵니까? 잘못 넣게 된다면 상처가 나게 되었고 감염으로 번지면 큰일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서책이나 사파에서 사내들에게 더 큰 자극을 주려고 만든 잘못된 정보이옵니다. 실제 여인들은 수음을 할 때 꽃잎 안쪽에 무언가를 넣어서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콩알을 손가락으로 굴려가며 수음을 하옵니다. 여전히 수음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상당수 존재하오나, 예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즐길 줄 아는 여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들 중 좀 더 개방적인 여인들은 성인들의 장난감을 구매하여 혼자 즐기기도 하옵니다. 선비님들께서 서책이나 사파에서 보셨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장난감을 꽃잎 안쪽에 활용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으며, 여인들은 메추리알 크기의 안마기 장난감을 주로 사용하며, 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장난감은 뭐니 해도 콩알을 외부에서 자극하는 장난감이옵니다. 흡입형과 안마형으로 따로 나뉘어 있을 만큼 종류도 다양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음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소녀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선비님들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신다면 그녀를 사전에 달궈 놓으실 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오니 집중해서 들어주시옵소서. 여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손을 이용한 콩알 자극 수음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사옵니다. 다만 먼저 이걸 아셔야 하옵니다. 사내의 몽둥이 끝과 여인의 콩알은 상동기관이라고 하여 태아 때 성별이 정해지기 전에 서로 같은 기관이었사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선 너무 길어지니 하지 않겠사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썸비님 스스로의 가장 효율적인 용두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인의 가장 효율적인 수음법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선비님들의 과거 경험을 한번 더듬어 보겠사옵니다. 여러 여인들 중 손짓이 유독 좀 서툴렀던 여인이 떠오르실 것이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사옵니다. 분명 선비님들께서 스스로 용두질을 하실 때는 빠르게 분출이 가능하였사온데 왜 그 여인의 서툰 손짓으로는 분출이 안 되었는지, 그 여인은 어떠한 것이 부족했고 선비님께서 더 잘 느끼시려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줬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옵니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옵니다. 바로 일정한 자극과 일정한 박자이옵니다. 용두질이 편리한 이유가 이 자극과 박자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이옵니다. 여인도 절정을 목적으로 최대 효율의 수음을 할 때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박자로 콩알 자극 반복이 핵심이옵니다. 여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 3분 정도면 스스로 절정에 다다를 수 있사옵니다. 다만 사내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사온데 바로 사내는 긴 몸뚱이 모양인데 반해 여인은 콩알이 표피에 감춰져 여러 방면으로 자극을 줄 수가 없다는 것에 있사옵니다. 사내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반복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여인들은 한 지점을 고정한 채로 그 지점의 압력을 줬다가 뺐다 반복하며 쾌감을 얻사옵니다. 좀 추상적인 것 같으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겠사옵니다. 많은 선비님들께서 여인의 콩알을 손으로 사랑해 주실 때 콩알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왔다 갔다 마찰을 하곤 하시온데 그렇게 하시면 손가락 중심이 콩알을 벗어났다가 들어왔다가 반복이 되며 마찰 자극이 될 것이옵니다. 물론 콩알은 감각세포가 많기에 그 방법으로도 가능하오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옵니다. 여인들의 가장 효율적인 콩알 자극법은 바로 콩알의 중심과 손에 힘주는 중심점을 한 점으로 일치시킨 뒤 그 점을 떼지 않으시고 원을 돌리는 것이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사오나 이렇게 하신다면 콩알의 압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며 가해지게 되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인 자극법이옵니다. 이때 핵심 첫 번째는 손에 절대로 압력을 세게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것이옵니다. 처음에 낮은 압력으로 시작하신 뒤 적정 압력을 그 여인과 함께 찾아가 보시옵소서. 핵심 두 번째는 잘 느낀다고 갑자기 막 빨라지지 마시고 계속 일정하게 하셔야 하옵니다. 그러다 진짜 거의 다 왔다고 느껴지실 때 약간 빠르게 그러면서도 일정한 박자감을 유지하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도 압박점이 안 벗어나게끔 딱 고정해 놓으시는 것이옵니다. 수음을 자주 하는 여인은 음기가 많이 분출되어 우울감이 완화되고 피로도의 저항력도 높아지는 데다 달거리의 아픔 완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혼자 많이 즐긴 여인은 몸의 감각 또한 예민하게 개발이 되어 선비님들과 음양합의를 할 때도 훨씬 더 잘 반응하게 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음은 죄스러운 게 아닌 자연스럽고 더욱더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행위인 것이옵니다. 오늘도 소녀의 기방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소녀가 선비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좀 살짝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수위가 강한 이야기였으나 그만큼 꼭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사옵니다. 수음이든 용두질이든 과하면 좋지 않지만 적당하게 시도하면 그만큼 서로에게 더욱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옵니다. 나가실 때 선비님들의 화려한 글귀로 소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기방의 개선점 등을 적어주신다면 소녀 선비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겠나이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다음에 또 뵙겠사옵니다.